이런 늙은이들 오면 냄새 난다니까요, 사장님. 정훈의 손이 번쩍. 그 입 다물어. 짝. 손님 뺨이 터진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고 노인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만해라. 정훈아. 그 순간 정훈의 눈이 흔들린다. 뭐라고요? 지금 나를. 아버님 쓰러지셨어요. 신분증에 아드님 주소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쪽지, 정훈이 식당 된장찌개 제일 맛있다. 사진 속 낡은 어린 시절의 자신, 눈물이 그 위로 떨어진다. 미워했는데 미워할수록 그리워했네요.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의 좁은 골목길 안쪽, 허름한 백반집 한 곳이 있습니다. 간판에는 정훈식당이라는 글씨가 빛바랜 채 걸려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간판 모서리에는 녹이 슬어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흔적도 보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박정훈은 식당 셔터를 올립니다. 쇠냄새가 나는 낡은 셔터는 삐걱거리며 천천히 올라가고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골목에 멀리 울려 퍼집니다. 정우는 익숙한 손길로 안쪽 전등 스위치를 올립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지직 깜빡이다가 천천히 식당 안을 밝히면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테이블 표면에는 오랜 세월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우는 올해 52입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반쯤 섞여 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특히 눈가와 이마의 주름은 오랜 시간 웃고 살았다기보다는 고민하고 참아온 흔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치익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면서 차가운 주방에 온기가 돕니다. 정우는 커다란 알루미늄 냄비에 물을 가득 받고 묵직한 된장통을 선반에서 꺼냅니다.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푹 떠서 냄비에 천천히 풀기 시작합니다. 된장이 물에 풀리면서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짠 냄새, 구수한 냄새, 그것은 이 식당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정우는 된장을 풀면서 무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나무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훈과 그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분홍빛 한복을 입고 계시고 정훈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식당 간판이 새 것일 때의 모습도 사진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먼지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따뜻한 미소만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정우는 가끔 그 사진을 힐끗 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듯이 말입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동네 단골 할머니입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식당을 찾습니다. 정우는 익숙하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드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정우는 빠르게 따뜻한 밥과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김치찌개는 빨갛게 끓어오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두부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찌개입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숟갈 떠서 후후 불며 조심스럽게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 이 맛이 20년째 똑같아. 우리 집 며느리가 끓여주는 찌개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우는 수줍게 웃으며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과찬이십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한참 밥을 먹다가 문득 정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사장님, 요즘도 혼자 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가 이제 50 넘으셨는데 사람 하나 쓰시면 편할 텐데.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짧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남 쓰면 신경 쓸 일도 많고요. 할머니는 정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가족은 안 계신가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는데. 순간 정훈의 표정이 굳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집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가족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할머니는 정훈의 단호한 목소리와 변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뿐입니다. 정훈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수세미로 문지릅니다. 물소리가 식당 안을 채웁니다. 그의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 골목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골목 어귀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회사원들, 동네 주민들, 혼자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정우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밥을 내오고 반찬을 채우고 물을 따라줍니다. 손님들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기꺼이 더 가져다 줍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님들은 정훈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정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11시 반 식당이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정훈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나릅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앞치마는 이미 국물과 기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고 20년째 반복해온 삶입니다. 식당은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지글거리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정우는 그 소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소리들이 그를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그때 식당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낡은 중절모를 쓴 노인은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습니다. 회색빛 점퍼는 여기저기 헤어져 있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 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인데 밑창이 거의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노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처럼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립니다. 노인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을 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혼자 온 노인이 앉을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인은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작습니다. 저기 혼자 식사 가능한가요?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정훈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네, 혼밥석 저쪽 구석에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구석 자리로 걸어갑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느립니다. 다른 손님들은 노인을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노인은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정훈은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냄비에서 김이 활활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다시 한번 식당을 채웁니다. 정훈은 된장찌개와 흰 쌀밥,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을 작은 쟁반에 담아 노인에게 갖다 줍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노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서 밥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밥알이 숟가락에서 떨어져 테이블 위로 흩어집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으로 밥알을 주워 담습니다. 찌개를 떠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립니다. 노인은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려다가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딸그락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울립니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봅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젓가락을 주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쉽게 굽혀지지 않습니다. 정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봅니다. 순간 짜증이 올라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손이 많이 가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정훈은 애써 참습니다. 그는 새 젓가락을 가져다 노인에게 건넵니다. 새 젓가락입니다. 노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정훈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노인은 다시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는 것이 마치 전쟁 같습니다. 밥알은 계속 흘러내리고 국물은 턱으로 흘러내립니다. 노인은 휴지로 자꾸만 입가를 닦습니다. 그때 노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노인을 힐끗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에휴, 저런 늙은이들 오면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진짜 밥맛 떨어지네. 그 말이 식당 안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몇몇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노인을 쳐다봅니다. 정훈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옵니다. 순간 정훈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젊은 남자를 바라봅니다.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장님, 저런 사람들 좀 따로 앉히든지 하세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요즘 이런 식당도 위생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세게 내려놓습니다. 탁 소리가 납니다. 주방에서 나온 정훈은 천천히 젊은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다른 손님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집니다. 정훈은 젊은 남자 앞에 서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손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젊은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정훈을 쳐다봅니다. 뭐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사장님이 뭔데 손님한테 참견이에요? 정훈의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참으려고 애쓰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늙은이들 받으면 장사 안 되는 거 몰라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데서 밥 먹어요? 그 순간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인의 어깨를 손으로 툭 칩니다. 할아버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드세요. 여긴 손님 많잖아요. 노인은 놀라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정훈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반사적으로 정훈의 손이 올라갑니다. 짝! 정훈의 손바닥이 젊은 남자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입니다. 젊은 남자는 뺨을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훈을 노려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손님한테 손찌검을 해요? 미쳤어요? 정훈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합니다. 그만하거라, 정훈아. 그 한마디에 정훈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정훈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봅니다. 노인은 중절모를 벗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익숙한 눈빛. 정훈의 눈이 크게 떨립니다.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버렸다고,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던 아버지 박병수였습니다. 정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쑥 꺼진 볼, 흰머리 투성이 머리. 하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아버지의 눈입니다. 정훈이 어릴 적 올려다보던 그 눈입니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뺨을 감싸며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이거 폭행이에요. 하지만 정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목소리만 맴돕니다. 그만하거라, 정훈아. 노인, 아니 박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올려놓습니다. 밥값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박병수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정훈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박병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훈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옵니다. 잠깐. 하지만 박병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습니다. 젊은 남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돈을 던지듯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갑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식당 절대 안 와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노인분이 누구세요? 정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나갑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식당 안에는 정훈만 남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정훈은 뒷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정훈은 깊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십니다.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왜 지금 와서 나타나 왜? 정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던 모습, 엄마를 때리던 소리, 울면서 말리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 집에 남겨진 빚더미. 엄마와 단둘이 식당을 시작하며 살아온 날들. 엄마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던 날.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던 날. 정우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눈물입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밖으로 나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인이 놓고 간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우는 그 돈을 집어듭니다. 손때 묻은 낡은 지폐입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식당 문을 일찍 닫습니다. 손님을 받을 기분이 아닙니다. 그는 혼자 식당에 앉아 소주를 마십니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고 단숨에 들이킵니다. 목구멍이 따갑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갈수록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골목길은 조용합니다. 정우는 술에 취한 채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봅니다. 먼지 낀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십니다. 정우는 중얼거립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 봤어요. 그 사람 늙어서 나타났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정우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따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떨리는 손, 구부정한 등,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정우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정운 식당 사장이 손님 뺨을 때렸대. 요즘 장사 안 되나 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 나는 안 갈래. 식당에는 손님이 뚝 끊깁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습니다. 정우는 빈 식당에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당을 힐끗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입니다. 눈을 감으면 노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정우는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칩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납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가 정훈을 안고 웃고 있습니다. 정훈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땐 좋은 아버지였는데. 정훈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의 늙고 병든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정훈은 앨범을 덮고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훈은 식당 CCTV를 확인합니다. 그날의 영상을 되돌려 봅니다. 노인이 들어오는 장면, 밥을 먹는 장면, 그리고 나가는 장면. 정훈은 영상을 멈추고 노인의 얼굴을 확대합니다. 화면 속 노인은 슬픈 눈으로 정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훈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틀림없어 아버지야. 그날 밤 정훈은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엄마를 때리고 있습니다. 정훈은 울면서 아버지를 말립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정훈을 안아줍니다. 따뜻한 품입니다. 정훈아, 괜찮아. 내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닌데 그냥 약한 사람이야. 정훈은 꿈에서 깹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당에는 여전히 손님이 뜸합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만 찾아올 뿐입니다. 정우는 빈 식당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는 멍하니 지냅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중절모를 쓴 노인이 다시 들어선 것입니다. 박병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박병수는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에 섭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지난번 일로 소란 피워서 미안했네. 내가 밥값을 제대로 내야 하는데 10,000원밖에 없었어. 그래서 오늘 나머지 가져왔네. 박병수는 봉투에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습니다. 구겨진 지폐입니다. 정우는 그 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박병수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곤란해진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조용히 먹고 나왔어야 했는데. 정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손님 괜찮습니다. 그날 일은 없던 걸로 하죠. 박병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오늘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될까? 정우는 순간 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앉으세요. 박병수는 고개를 숙이며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정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국자를 들고 된장을 푸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찌개를 끓입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을 채웁니다. 정우는 된장찌개와 밥, 반찬을 담아 박병수에게 갖다 줍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박병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맙네. 잘 먹겠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방 안에서 슬쩍 박병수를 지켜봅니다. 박병수는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숟갈 뜹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흘러내립니다. 박병수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무언가 깊은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갑니다. 박병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 맛 그때 그 맛이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 그 맛. 무슨 의미일까요? 박병수는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하게 먹습니다. 밥알을 흘려도 손으로 주워 담아 먹습니다. 마치 마지막 밥인 것처럼 먹습니다. 정우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박병수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박병수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봅니다. 정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박병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냥 내가 만든 밥이 먹고 싶어서. 정우는 냉소를 띠며 말합니다. 30년 만에 갑자기요? 그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박병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주름진 손이 떨립니다. 떠돌아다녔지. 이곳저곳. 일도 하고 노숙도 하고. 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박병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알고 있었네. 신문 부고란에서 봤어. 하지만 갈 용기가 없었어.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용기가 없어서요? 엄마가 당신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아십니까?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 아십니까? 박병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은 저한테 아버지가 아닙니다.
박병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우는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박병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테이블 위에 5,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당을 나갑니다. 정우는 뒷방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박병수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정우는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울 수 없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정우는 또다시 악몽을 꿉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꿈입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매달립니다. 아빠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아버지는 정우를 뿌리치고 문을 나섭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정우를 안아줍니다. 정우나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정우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습니다. 정우는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박병수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우는 무의식적으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된장통을 꺼내 뚜껑을 엽니다.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정우는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립니다. 이 맛 그때 그 맛이라니. 무슨 의미일까? 정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던 모습, 그 옆에서 아버지가 밥을 먹던 모습, 정훈도 함께 밥을 먹던 그때, 행복했던 시절, 아직 모든 게 무너지기 전의 시절. 정우는 냄비에 물을 받고 된장을 풉니다. 새벽인데도 찌개를 끓입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냄새가 퍼집니다. 정우는 찌개를 한 그릇 떠서 테이블에 앉습니다. 혼자 숟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한 숟갈 먹습니다. 순간 눈물이 흐릅니다. 이 맛이 바로 엄마의 맛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기억하던 그 맛일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 맛이라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박정훈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한 노인분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요. 지갑에서 아드님 사진과 주소가 적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누구시라고요? 박병수 씨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아버님 되시나요? 정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말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예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식당을 나섭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정훈의 손은 계속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거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우는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간호사에게 박병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는 정훈을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합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훈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박병수가 보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옵니다. 정우는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저 환자 보호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바로 신고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덧붙입니다. 환자분 지갑에서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비닐봉투를 건넵니다. 정우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안에는 낡은 지갑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정우는 쪽지를 꺼내 펼칩니다. 손글씨로 휘갈겨 쓴 글입니다. 정훈이 식당, 강북구 삼양동. 된장찌개 제일 맛있다. 언젠가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정훈의 손이 떨립니다. 쪽지를 보며 눈물이 차오릅니다. 지갑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몇천 원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정훈의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낡고 구겨져 있지만 소중하게 보관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정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정우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던 아버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아버지. 그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우는 일어나 중환자실 문 앞에 섭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병수를 바라봅니다. 박병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정우는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우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미워했지만 원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라는 것을. 면회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정훈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박병수의 침대 옆에 앉습니다. 박병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훈은 박병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 떨리는 손. 정훈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훈이. 박병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희미한 눈빛이 정훈을 바라봅니다. 박병수의 입이 움직입니다. 정훈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정훈은 귀를 가까이 댑니다.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박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훈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박병수가 힘겹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박병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 내 엄마 맛이 났어. 내가 엄마를 닮았구나. 착하게 잘 살아왔구나. 정우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아버지도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박병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립니다. 정우는 박병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병원에 남아 박병수를 지킵니다.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병수를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 늙고 병든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병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정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식당 문을 열고 점심 장사를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박병수에게 죽을 끓여 가져갑니다. 호박죽, 전복죽, 흰죽. 박병수는 정훈이 떠먹여주는 죽을 천천히 먹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정훈은 아무 말 없이 죽을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줍니다. 박병수는 천천히 씹어 삼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박병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입니다. 박병수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정우나,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씀하세요. 박병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날 내 엄마가 떠난 뒤에 말이야.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지갑 속 내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희 인생을 망쳐놓았으니까.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박병수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했어.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돈을 모으면 너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항상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해서 다 날렸어.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지.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박병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내 엄마 부고를 봤어. 그날 장례식장에 갔었어. 멀리서 지켜봤지. 내가 상주석에 앉아 울고 있더라. 혼자서.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정우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날 오셨었어요? 박병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장례식이 끝나고 너를 따라갔어. 내가 식당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 그리고 그날부터 가끔 멀리서 너를 지켜봤지. 내가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 정우는 울먹이며 묻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숨어서만 계셨어요? 박병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부끄러웠어. 이런 아버지가 내 앞에 나타나면 너만 힘들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그날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어. 내가 만든 밥을 먹고 싶었어. 단 한 번이라도.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버지. 박병수는 정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정훈아,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는 순간 알았어. 그게 내 엄마의 손맛이라는 걸. 내가 엄마한테 배웠구나. 그 맛을 이어받았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된장 푸는 법부터 불 조절하는 법까지. 엄마는 맛있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어요. 박병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지. 착하고 따뜻한 사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 다른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병실만은 고요합니다. 박병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정훈아,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퇴원하면 내 식당에서 밥 한 번 먹고 싶구나. 제대로 된 식사를 이번엔 떨지 않고 제대로 먹고 싶어?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퇴원하시면 제가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엄마 손맛 그대로요. 박병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고맙다. 그것만 먹으면 여한이 없겠구나. 정우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한이 없다는 말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박병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냐, 나도 알아. 내 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의사가 말 안 해도 알아. 가슴이 계속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살아요. 박병수는 정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아버지는 행복하구나. 그날 밤 정훈은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가 태어나면 어떤 밥상을 차려드릴까?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김치찌개도 좋고 생선구이도 곁들이고. 정우는 메모장을 꺼내 메뉴를 적어봅니다. 그러다 문득 창고가 생각납니다. 정우는 식당 뒤쪽 창고로 내려갑니다.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우는 구석에 놓인 낡은 장독대를 발견합니다. 엄마가 쓰던 장독대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묵은 된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20년은 된 된장입니다. 정우는 손가락으로 된장을 조금 떠서 냄새를 맡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엄마의 냄새입니다. 정우는 눈을 감습니다. 이 냄새 그때 그 맛이구나. 정우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만들어온 된장찌개의 그 깊은 맛이 바로 이 묵은 된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엄마가 담가놓은 된장. 그것이 아버지가 기억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정우는 장독을 들고 주방으로 올라옵니다.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드릴게요. 엄마가 만든 그 맛으로요. 정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며칠 후 박병수가 퇴원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하십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 봉투를 받습니다. 박병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서입니다. 정우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섭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입니다. 박병수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습니다. 따뜻하구나.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햇빛 쐬실 수 있어요.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갑니다. 박병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듯합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정우는 박병수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병수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여기가 내가 20년 동안 지켜온 곳이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랑 함께 시작한 곳이에요. 박병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봅니다. 먼지가 쌓인 가족 사진입니다. 정우는 행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닦습니다. 먼지가 닦이자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박병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혼자 고생시켜서.
정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립니다. 박병수를 자리에 앉힙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잘 드는 자리입니다. 정우는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담근 묵은 된장을 꺼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천천히 풉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넣고 파를 썹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정우는 밥을 짓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아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 드세요. 엄마 손맛 그대로 만들었어요. 박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정훈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박병수는 천천히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뜹니다. 손이 떨리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이 맛이야, 이 맛. 내 엄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야. 정훈도 눈물이 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밥숟가락 소리, 숨소리, 그것만이 들립니다. 박병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하게 먹습니다.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먹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을 따라줍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박병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참을 먹다가 박병수가 말합니다. 정훈아, 그날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이야. 나한테 밥을 차려줬어. 된장찌개였지. 나는 술에 취해서 제대로 먹지도 않았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박병수는 계속 말합니다. 그날 밤 내 엄마가 말했어. 여보, 우리 정훈이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게요. 정훈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병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난 그 말을 듣고도 도망쳤어. 비겁한 인간이었지. 하지만 내 엄마 말이 맞았어. 결국 나는 돌아왔어. 너무 늦게.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셨잖아요. 박병수는 밥을 다 먹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박병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어.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치웁니다. 박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진짜 밥을 먹네. 진짜 집에 온 것 같네. 그때 박병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가슴을 감싸며 숨을 헐떡입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병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우는 서둘러 약을 가져옵니다. 물과 함께 약을 먹입니다. 박병수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 숨이 찬 것뿐이야. 정우는 아버지를 뒷방으로 모십니다. 침대에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박병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훈아,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가 만든 밥을 먹고 내 옆에 있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정훈은 아버지 손을 꼭 잡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다 해드릴게요. 박병수는 눈을 감으며 말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우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습니다. 박병수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들립니다.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테이블을 닦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우는 불을 끄고 뒷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 옆에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서 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새벽녘 정우는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깹니다. 옆을 보니 아버지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 못 주무세요? 박병수는 정훈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니야. 자다 깼어.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정훈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갑니다. 박병수는 정훈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정훈아, 아버지 정말 행복해. 내 곁에 있어서. 저도요, 아버지. 박병수는 눈을 감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 박병수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병수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정우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박병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정훈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마지막이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박병수는 고개를 저으며 정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들어줘.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훈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박병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합니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아버지는 행복했어. 박병수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숨소리가 멈춥니다. 정우는 아버지를 안으며 소리 없이 웁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정훈의 흐느낌만 들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엄마가 잠든 곳 옆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박병수, 이제 편히 쉬소서. 정우는 매주 산소를 찾아갑니다.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된장찌개 끓였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맛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정우는 큰 결심을 합니다. 식당 간판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새 간판이 걸립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병수 식당 된장찌개 한 그릇의 마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단골 할머니가 묻습니다. 사장님, 간판을 왜 바꾸셨어요? 정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셨군요. 좋은 마음이세요. 식당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새 간판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우는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메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추억의 된장찌개, 어머니의 손맛, 아버지의 기억. 손님들은 그 메뉴판을 보며 정훈에게 묻습니다. 정훈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화해. 손님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주문합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식당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대. 사연도 감동적이고 정우는 두 사람에게 된장찌개를 내어줍니다. 부부는 한 숟가락 먹고 눈을 크게 뜹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신가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그립네요. 정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자주 오세요. 제가 그 맛을 계속 지킬게요. 매일 아침 정우는 장독대 앞에 섭니다. 엄마가 담근 묵은 된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우는 그 된장을 조금씩 아꼈습니다. 그리고 새 된장도 담급니다. 엄마의 방법 그대로 정성을 다해 담급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밥 만들게요. 정우는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립니다. 된장을 풀고 재료를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정우는 그 소리와 냄새 속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식당 벽에는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정우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말을 겁니다. 아버지,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시네요. 저녁이 되면 정우는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정훈의 얼굴에는 예전의 무거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던 자리에 용서와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정훈은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한 사람의 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정훈은 꿈을 꿉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나타나는 꿈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훈도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웃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하얀 쌀밥. 행복한 식사 시간입니다. 꿈에서 깬 정훈은 미소를 짓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훈은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켭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정훈은 속삭입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용서가 되네요. 이제야 진짜 행복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정훈은 환하게 웃습니다. 병수 식당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한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